로스 산토스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. 8F 드래프터가 생애 첫 차였고 9F 카브리오를 거쳐온 누군가가 이제 눈앞에 나타난 이 차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는 거죠. 오베이 10F 와이드바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167만 5천 달러의 가격으로 판매 중인 기본 모델에 57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베니즈 업그레이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오베이 10F 와이드바디입니다. 프랭클린과 함께 GTA5의 시작을 알렸던 9F의 후속작이기도 한 이 차량은 짧게 등장한 티저 영상에서부터 눈여겨보게 되는 멋진 디자인을 선보이며 많은 분들이 이 차가 출시되기만을 염원하게 만들었는데요. 자, 그럼 오베이 10F 와이드바디의 내외관부터 살펴볼까요? 먼저 와이드바디 업그레이드를 통해 틴팅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테일라이트는 차량을 보다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해줍니다. 다음으로 이 차 엔진룸은 X자 형태의 스트럿바와 기타 내부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원본 차량인 R8의 엔진룸을 높은 퀄리티로 구현했죠.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깔끔하고 익숙한 인테리어가 플레이어를 반겨주고 있는데요. 싱글 프레임 형태의 그릴을 적용하고 2세대 R8의 전기형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 전면부 역시 만족스러운 형상을 갖추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차의 전체적인 품질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꽤나 비싸진 차량 가격에 충분히 걸맞는 수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차의 성능은 어떨까요? 준수한 가속력과 함께 평균적으로 130마일에 가까운 최고 속도를 내는 이 차는 도로를 달리며 작은 요철을 연속해서 밟고 지나갔을 때 커브 부스트를 통해 계기판에 140마일 이상의 높은 숫자가 찍혀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. 하지만 살짝 애매한 성능의 브레이크와 핸들링이 와이드 바디라는 이름에 걸맞게 넓어진 차량의 폭과 어우러지며 이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더 쉽게 자주 긁히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. 물론 이러한 특성은 이 차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면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전반적인 성능이 나쁘진 않지만 마냥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어떤 유저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? 먼저 깔끔한 외형의 스포츠카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10F의 와이드바디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앞뒤 팬더에 바디킷을 추가해 차량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높일 수 있는 건 좋지만 팬더 개조 항목이 없어 특히 밝은 색상의 도색을 사용했을 때 볼트가 치글된 부분을 숨길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. 또한 다른 베니즈 모터웍스 개조와 달리 기본 차량과 베니즈 전용 모델을 비교해봤을 때 튜닝 항목에 있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도 업그레이드를 추천하지 않는 데 있어 한몫하는데요. 하지만 이 차에 잘 어울리는 와이드바디 모델만의 카랑카랑한 배경과 R8을 훌륭하게 재현해놓은 외관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문득 한 번씩 이 차를 다시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남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.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로스 산토스에서 한 번쯤 타고 다녀볼 만한 차량이죠. 이와 함께 V10 엔진을 탑재한 R8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R8 GT 리어휠 드라이브 모델을 좀 더 특별한 와이드바디 버전으로 소유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차를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오베이 10F 와이드바디의 리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